안녕하세요. 송도 일회한의원 박성민 원장입니다.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은 주변 근육의 긴장과 신경 압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, 이로 인해서 침 분비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침샘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자극하고 막히거나 정체된 침관을 자극해주면 침 분비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침 분비를 자극하는 운동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리뷰해보고 실제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, 구강 운동이 정말로 효과적인지, 얼마나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지 데이터를 알려드림으로써 꾸준하게 구강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침관은 주변에 많은 근육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요. 침관을 지배하는 신경은 근육 사이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. 침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강 체조에 관한 2008년도 일본 논문을 한 편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 연구에는 총 39명의 고령자가 참여했고요. 6개월 동안 구강 안면 체조를 계속한 뒤 침 분비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했습니다. 구강 체조를 6개월 동안 지속하고 운동 전과 운동 후 침 분비량의 상태를 비교해 봤습니다. 남아있는 이빨이 20개 이상인 사람들 17명과 남아있는 이빨이 20개 미만인 9명을 분리해서 평가해 봤습니다. 이빨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극하지 않았을 때 침 분비량이 치료 전 0.3에서 치료 후 0.4로 증가했으며, 자극했을 때의 침 분비량은 0.16에서 1.26으로 대략 20에서 30%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. 이빨이 20개 미만인 경우도 비슷한 정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논문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별했으며, 표정근 운동은 아침에 세수한 뒤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, 혀 근육 운동과 침샘 자극 운동, 상킴 운동은 하루 2번 이상 식전에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표정근 운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담은 뒤 입꼬리를 위로, 양쪽 위로 올리면서 크게 웃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, 다음으로 입을 담은 뒤 공기를 넣어서 뺨을 부풀린 뒤 공기를 좌우로 움직여서 뺨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. 두 번째 혀 근육 운동은 1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. 첫 번째,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었다가 넣고, 두 번째, 혀를 최대한 내민 뒤 좌우로 움직이고, 세 번째, 혀를 입술에 붙이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. 네 번째는 혀를 내민 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. 이 4가지는 3차원 운동과 회전 운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. 자, 5번째, 혀로 윗입술을 밀어내고, 그 다음에 혀로 아랫입술을 밀어낸 뒤 혀로 양쪽 뺨을 번갈아 밀어내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. 침샘 자극 운동은 첫 번째 5개 손가락으로 뺨을 누르고 뒤에서 앞쪽으로 10회 밀어줍니다. 두 번째, 엄지손가락으로 턱 아래를 지그시 눌렀다 풀어줍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, 엄지손가락을 펴서 턱 아래를 살짝 눌러주고 귀 뒤쪽으로 4-5번 밀어줍니다. 자, 이 방법은 커다란 3개의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으로, 첫 번째는 이하선, 두 번째는 설하선, 세 번째는 악하선 자극 운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침샘 위치를 확인하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상킴 운동입니다. 1부터 4번까지 과정을 한 번만 시행하고, 이 중에 세 번째 과정은 침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생략하셔도 됩니다. 첫 번째,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5번 반복해서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.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 움직이며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요. 다음으로 숨을 참고 침을 삼키는 동작만 3회 반복합니다. 다음으로 발음 연습을 하시는 건데, 이 연구는 일본에서 나온 것이라 일본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파타카라, 판다노, 타카라모노를 3번씩 반복해서 정확하게 발음해 줍니다. 자, 다음은 2012년 한국에서 나온 논문으로 78명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. 3개월 동안 침 분비 강화 운동을 한 다음에 침 분비량이 증가하는지, 구강 내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확인한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번 연구는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2회 이상 시행을 했고요. 첫 단계로 워밍업은 심호흡을 하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구강 체조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 연구와 비슷한데요. 입술 스트레칭, 혀 스트레칭, 저작근 운동, 뺨 스트레칭, 발음 훈련, 삼킴 운동입니다. 그리고
마무리 운동으로 심호흡을 하고 체조를 마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실제 구강 내 증상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. 침분비량이 줄었다는 경우가 57%에서 30%로 감소했고요. 밤중에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도 48%에서 29%로 감소했습니다.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깨는 경우도 35%에서 16%로 감소했고, 낮에 활동하는 동안 갈증을 느끼는 경우는 43%에서 21%로 감소했으며, 식사하는 동안 건조증을 느끼는 경우는 35%에서 5%로 감소했고,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던 경우는 44%에서 7%로 감소했습니다. 음식 맛을 느끼는데 어려웠던 경우는 67%에서 26%로 감소했고요. 자기 전에 물을 옆에 놔뒀던 경우는 39%에서 26%로 감소했고, 마른 음식을 먹을 때 음료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경우가 79%에서 65%로 감소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갈증을 줄이기 위해서 껌을 씹었던 경우는 39%에서 20%로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.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OHIP14 아이템을 사용해서 구강체조의 효과를 확인했는데요. OHIP14는 총 7개의 영역 14개의 질문지로 되어 있습니다. 기능적 제한, 통증, 정신적인 불편함, 신체적인 능력 저하, 정신적인 능력 저하, 사회적인 능력 저하, 사회적 분리의 7개 영역입니다. 즉 발음이 어렵고 입맛을 보기 어렵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, 먹을 때 얼마나 아픈지,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, 먹는 행위 자체를 피하는지, 얼마나 불편한지, 이완이 잘 안되고 당황스러운지, 다른 사람과 지낼 때 문제는 없는지, 일을 수행할 때 불편한지,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역할을 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지표입니다.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구강체조를 지속하면 침분비량이 20에서 30%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요. 그 원리는 침샘을 둘러싼 근육 긴장의 이완과 침관 배출의 촉진, 신경 압박의 완화에 있습니다. 하지만 면역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침분비량이 감소한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같이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